夕食の予約を伺いたいんですけど。夜のご予約ですか。夜はですね、ごめんなさい。今、空きが全然ない状態なんですよ。だいたい次空いているっていつぐらいでしょうか。予約を受けてないんですけども、もう再来年の6月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 2년치 예약이 차 있는 동네 이자카야 믿어지시나요? 도쿄 주호구의 카와지는 여행 가이드북이나 맛집 사이트에 요란스럽게 소개된 가게가 아닙니다. 미식가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알려져 있는 해산물 전문 이자카야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숨은 맛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일본인 지인들의 소개로 숨은 맛집이나 이자카야를 찾아다니는 구르메카이에 몇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년치 예약이 차는 이자카야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구의 토다카 식당이라는 이자카야인데요. 이때만 해도 도쿄 나우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제대로 촬영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정말 작은 이자카야였습니다. 1인당 만엔, 우리 돈으로 10만원이면 오마카세로 연달아 나오는 해산물 위주의 안주에 술은 취할 때까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류의 식당의 특징이라면 신선한 고급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아끼지 않고 듬뿍 내놓는다는 것이더라고요. 굳이 2년씩이나 기다려야 하나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라면 2년 못 기다릴 것도 없지 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때가 2022년 7월 19일이었는데요. 다음 예약을 하려니까 2024년 11월 19일, 정확히 2년 4개월 뒤에야 예약이 됐습니다. 제 도쿄 임기가 끝나는 이후지만 일단 예약하고 봤습니다. 구르메카이 회원들이 선정하는 식당이나 이자카야는 정말 이런 곳에 가게가 있긴 할까 싶은 외진 곳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솜씨 하나만 믿고 상권 불문하고 과감하게 가게를 내는 요리인과 맛을 위해서라면 도쿄 끝에서 끝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술꾼들, 이들이 넘쳐나는 덕분에 미슐랭의 본고장 파리보다 도쿄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하나같이 맛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2년을 기다려주는 미식가의 풍류가이냐 하면요, 그럴 리는 없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은 1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즐겨 듣는 J-팝만 봐도 도입부 길이가 10년 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와 2011년대 20대 히트곡의 도입부는 평균 17초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0대 히트곡의 도입부는 평균 6.3초로 10년 만에 10.7초가 줄었습니다. 1997년 발표돼 26년째 오리콘 차트 역대 여성 싱글 앨범 판매량 1위를 지키는 아무로 나미에의 Can You Celebrate의 도입부는 29초였습니다. 반면 요아소비의 밤을 달리다, 원피스 수록곡 신시대 등 최근 인기곡의 도입부는 0초, 전주 없이 그냥 다짜고짜 시작합니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듣는 시대가 저물고 정기 구독형으로 음악을 무제한 골라 듣는 시대가 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첫 소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곡은 가차없이 스킵을 당하니까 도입부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겁니다. 전주만 짧아진 게 아니라 노래 길이 자체가 2, 3분으로 줄어든 것도 최근 10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곡의 길이가 짧을수록 재생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현대인 들에게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2022년 일본인들이 자신만의 1시간에 매기는 가치는 13,639엔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을 넘어서 시간 대비 성능을 뜻하는 시성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간 대비 성능을 따지는 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인 타이파 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현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기업의 경영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성비의 트렌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배속 시청입니다. 세이코 홀딩스의 2021년 조사에서 온라인 강의를 배속 시청하는 학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변에도 드라마나 유튜브 콘텐츠를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듣는 소비자들 드물지 않잖아요. 콘텐츠를 배속으로 시청할 정도로 시간을 아끼다 보니 행동 양식도 멀티,
다중작업으로 변해갑니다. 키키나가라, 즉 들으면서라는 뜻인데요. 이 들으면서 서비스의 인기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들으면서 일이나 가사 노동을 하자는 시간 활용법입니다. 책 읽어주는 서비스인 오디오북 재팬의 이용자 수는 2019년 100만 명이 안 됐는데 2022년에는 2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오디오북 재팬 운영사인 오토뱅크의 구보타 유이아 사장은 보통 사람들의 귀는 하루 평균 3.7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에 치이면서 자기개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직장인에게는 독서도 사치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서적 한 권을 10분으로 요약해서 읽어주는 정기 구독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정기 구독료가 월 2,200엔인 플라이어의 회원수는 2019년 50만 명에서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먹는 시간도 아깝죠. 인간은 하루에 꼭 3끼를 먹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할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루 2끼만 먹었다 하고요. 일본 사무라이들도 평소에는 하루 2끼만 먹다가 전쟁 때만 3끼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공상과학 영화처럼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알약 한 알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그런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 끼에 담은 완전 영양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료 타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빵과 컵면 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6년 창업한 베이스푸드는 빵 외에 파스타, 쿠키 형태의 완전 영양식을 내놨습니다. 전립분에 대두와 다시마 등 10종류 이상의 식재료를 섞어서 한 끼로 하루 동안 필요한 영양소를 3분의 1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소베이션은 미소시루, 즉 일본식 된장국 타입의 완전 영양식을 판매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밥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니신 식품이 작년 4월 내놓은 영초 치킨 라멘은 발매와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먹는 시간을 줄이려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딱 들어맞는 상품이라는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사실 라면땅과 같은 이 라면 과자나 라면 스프를 뿌린 봉지 라면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니신 식품 관계자는 어디서나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임을 강조합니다. 멀티가 가능한 식사라는 뜻이죠. 영초 치킨 라면의 원조는 2017년 자사 TV 광고입니다. 자사 라멘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리즈 광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봉지를 뜯자마자 그대로 먹어도 맛있다 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이 영초 먹기라는 컨셉을 내보냈는데 이게 SNS로 대박이 났습니다. 반쯤은 장난이었던 라면땅 광고가 대박이 나니까 아예 짠맛을 줄이고 영양소를 추가해서 진짜 식사거리로 내놓은 게 영초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영초 라면의 인기에 힘을 얻은 니신 식품은 2022년 5월부터 즉석면뿐 아니라 즉석 컵밥, 스무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시킨 완전 매시, 완전한 밥이라는 뜻인데요. 이 완전 매시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필요한 영양소 33종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완벽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발매 5개월 만에 판매량이 5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밥을 안 하니까 장볼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일본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최근 5년 새 40% 커졌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아끼는 마당에 술 마시는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일본 푸드 서비스 협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이자카야 시장은 13년 연속 시장 규모가 줄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시간 대비 성능, 시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걸까요? 니혼게이자 신문의 대표 칼럼니스트 나카무라 나오후미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든 동시에 정보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바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과잉정보 사회라는 지금까지 없던 지구 환경의 변화에 인간이 진화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화제를 공유해야 하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제일 크게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이 K-드라마와 K-팝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어김없이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BTS 들어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의 불시착을 본 적도 BTS의 노래를 제대로 들은 적도 없다 라고 대답하면 대화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루 날을 잡아서 사랑의 불시착과 BTS를 전편, 전곡, 정주행했는데 저랑 완전히 안 맞으면 어떡하죠? 그 시간에 오징어 게임이나 이태원 클래스를 봤더라면 할 거잖아요. 배속 시청으로 대표되는 시성비는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투자한 콘텐츠가 유익하지 않을 때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행위에 더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콘텐츠를 소비한다라는 새로운 스타일이 추가된 겁니다. 코로나의 세계적인 확산은 이 인간의 시성비 추구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인 가정의 70%는 맞벌이를 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사 노동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가사 시간을 줄이려는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일본의 젊은 세대가 특히 시성비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소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일본 광고회사인 하쿠호도 생활종합연구소가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조사한 결과 생활 리듬의 고속화를 요구하는 비율이 1999년 37.4%에서 2019년 57.4%로 상승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빨리를 요구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시성비를 따지는 것을 후지타 유이코 메이지대학 교수는 결핍과 불안이라는 단어로 풀이합니다. 30년 장기 침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불안정한 저성장기를 보낸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진 일본의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만큼 시간이라는 자원을 조금이나마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남들보다 빨리 성장해서 안심하고 싶다라는 의식이 강한 세대라고 후지타 교수는 설명합니다. 60%의 힘으로 60세까지 길게 일하기보다 100%로 전력을 다해서 40대까지 일하는 쪽을 선택하는 세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스킬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멀티에 대한 수요가 누구보다 높은 세대라는 설명입니다. 1분 1초를 아끼는 이들에 비하면 일본에 있지도 않을 2년 뒤 이자카야를 예약하는 제가 너무 한가롭다 못해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아무튼 시간을 대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면 기업의 접근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시성비 시대를 맞은 기업들의 경영 전략은 다음 주 도쿄나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외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